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 전광판의 숫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지금 이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흐르는 기묘한 공기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역사적 고점에 서 있는데 시장의 진짜 주인인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소리 없이 던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은 넘치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는 마치 강력한 모터가 달린 무선 조종 자동차가 경기장을 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리모컨으로 차를 억지로 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질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모컨의 전원이 꺼지는 순간 언제든 벼랑 끝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주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선 자동차의 조종기를 쥐고 있는 손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이토록 비싼 값에 대신 받아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콘인사이트는 숫자 뒤에 숨겨진 수급 구조의 함정과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냉혹한 청구서의 정체를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질적 저하가 심각한 상승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5,400선까지의 상승이 반도체 실적이라는 강력한 엔진의 힘이었다면 그 이후의 급등은 엔진이 아닌 수급 조작에 의한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데이터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고점이라 판단해 6조 원을 현금화했고 외국인 역시 7조 원 이상을 매도하며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오른 이유는 단 하나, 금융투자라는 이름의 기관 자금이 10조 원 넘게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금의 성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짧은 호흡으로 움직이며 시장의 미세한 틈새를 노리는 초단기 자금이 대부분이죠. 무선 자동차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의 자동차는 엔진이 뜨겁게 달궈져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자동차의 내부 기계 상태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전압을 강제로 높여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5,400에서 6,000으로 가는 600포인트의 구간이 기업 체력의 개선이 아닌 수급의 인위적 작동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진이 스스로 돌지 못하는 차는 전원이 꺼지는 순간 관성을 잃고 멈추거나 가파른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동차가 빨리 달리니까 그저 성능 좋은 차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뒤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지금 이 자동차의 속도보다 조종기를 쥐고 있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에 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외국인의 거대한 매도 물량을 이토록 집요하게 받아내며 억지로 전압을 높이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 기이한 매수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 18일 만에 유입된 10조 2천억 원. 이 숫자는 우리 증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수급 분석가들은 이 숫자가 우리 시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언제 작동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금융투자 세력의 정체가 사실은 자기 의지가 없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선 자동차의 주인도 아니고 이 차의 승리를 응원하는 팬도 아닙니다. 옆에서 배터리 전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새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초단기 수급 세력에 가깝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관이 사주니까 이제 우리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환호하지만 그 이면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매수세만 가득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대리 매수에 가깝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번 금융투자 유입 물량의 상당 부분이 방향성도 철학도 없는 초단기 차익거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팔고 나가는 그 넓은 탈출구를 우리 금융기관들이 10조 원의 몸빵으로 막아주며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은 비싼 값에 주식을 털고 나가고 그 물량은 고스란히 우리 기관들의 계좌에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조종기의 방향을 매도 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새 배터리를 갈아 끼우며 차를 밀어주던 이 세력들은 그 즉시 배터리를 내려놓고 누구보다 먼저 경기장을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매도 물량은 고스란히 뒤따라오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금융기관들이 제발로 걸어들어와 자신들의 비싼 주식을 대신 사주게 만든 걸까요? 선물과 현물을 이용한 수급의 연동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이 거대한 덫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리모컨에는 두 가지 핵심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현물 주식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릴지 미리 신호를 보내는 선물 버튼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외국인이 이 두 버튼의 시차를 이용해 우리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적은 증거금으로 강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 대비 높아지는 베이시스 확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금융투자 세력은 그 가격 차이를 포착합니다. 선물이 오르네? 차익 기회가 생겼다며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현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업의 가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선물 신호를 보고 달려드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틈을 활용합니다. 선물 신호로 수급을 자극해 놓은 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물 주식들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습니다. 자신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나가는데 우리 기관들은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받아내며 우리가 시장을 지탱했다는 엉뚱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가 공정한 거래냐 아니냐의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가벼운 몸으로 나가고 우리 기관들은 무거운 물량을 떠안는 비대칭 수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조를 가장 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진짜 맏형이 지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이 비대칭 수급의 흐름에 맞서 역할을 했을 거대 자본이 왜 지금은 입을 닫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가장 뼈아프게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무선 자동차가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정작 이 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증시라는 경기장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형님의 손에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 14.9%라는 목표 범위라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가을에 이 비중이 17%를 넘어섰고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수치는 허용 범위를 다시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급 분석에 따르면 지금 국민연금은 주식을 더 사고 싶어도 혹은 시장이 무너질 때 방어막이 되고 싶어도 내부 규정상 추가 매수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기계적으로 더 팔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선 자동차가 조종기의 오작동으로 추락하기 직전인데 가장 힘센 구조대원이 뒤에 묶여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든든한 방어막이 사라진 경기장에는 이제 외국인의 리모컨과 그것에 반응하는 초단기 자금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진짜 주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경기장은 철저히 누군가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냥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수급 불균형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리모컨을 쥐고 흔드는 이 구조는 더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톱니바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흔드는 이 리모컨의 전원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무선 자동차가 달리는 경기장은 고립된 공간이 아닙니다. 수급 분석가들은 우리 증시를 흔드는 이 리모컨의 전원이 사실 태평양 너머 거대한 발전소에서 오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의 무선 자동차가 그들의 주된 표적이 되었을까요? 우리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종하기 쉬운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풍부하면서도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 자본에게 대한민국은 언제든 현금을 뽑아 쓸 수 있는 유동성 풀이자 자기들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시장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뜨거워진 엔비디아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열기는 이 리모컨의 신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미국 시장에서 보낸 신호를 우리 시장에 그대로 복제하여 투사합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면 그 신호가 대한민국 경기장에 있는 무선 자동차에 즉각 전달되며 동조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신호를 보내는 주인은 우리 자동차가 예뻐서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잠시 전기를 흘려보낼 뿐이며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리모컨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시장은 수많은 운용 대상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전 재산을 실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이 다른 경기장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리모컨의 조이스틱을 아래로 꺾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닌 구조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속도 위반의 끝은 언제나 급정거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매수 물량이 역류하기 시작할 때의 파급력을 역주행의 비극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시속 200km로 달리던 무선 자동차가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그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리모컨 조이스틱을 아래로 꺾는 순간 지금까지 주식을 받아냈던 금융투자의 알고리즘은 180도 방향을 바꿉니다. 차익 기회가 사라졌으니 청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쏟아낼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시장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미 6조 원을 현금화하며 지쳐있고 진짜 버팀목인 국민연금은 여전히 비중 제약 속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어제 종가보다 텅 빈 공간을 두고 아래서 시작하는 개파락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파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는 기계적 투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선 자동차는 경기장 벽에 충돌해 산산조각이 나고 그 파편은 고스란히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은 이미 저 멀리서 다시 싼값에 저가 매수를 노리며 시장의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수급이 억지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그 수급이 역방향으로 작동하며 하락을 가속시키는 국면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것이고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우리에게 남겨질 진짜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질주가 멈춘 경기장에는 어떤 풍경이 남을까요? 시장 분석가들은 화려한 축제가 끝난 뒤의 허무함보다 그 자리에 남겨진 냉혹한 청구서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무선 자동차의 전원이 꺼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제야 차의 진짜 성능을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차 원래 이렇게 느리고 결함이 많았나? 라는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반도체 실적이 좋고 미래 수요가 폭발한다는 뉴스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좋은 소식들이 이미 5,200선이라는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5,200에서 5,800까지의 추가 구간은 실적이 아닌 수급의 인위적 작동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그 과도한 수급이 빠지고 나면 우리 증시는 한동안 수급의 공백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10조 원의 물량을 억지로 떠안은 세력들은 더 이상 새 배터리를 사올 여력이 없고 진짜 주인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중 제약에 묶여 있을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보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챙길 수익을 확보하고 옆 동네 다른 경기장으로 떠나버린 뒤일 겁니다. 이제 경기장에 남은 건 고장난 무선 자동차를 붙잡고 언젠가 다시 달리겠지라며 눈물을 흘리는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실적이라는 튼튼한 엔진이 있어도 기름을 넣어줄 매수 주체가 없다면 그 차는 제 힘을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공백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비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조종당하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자동차의 소모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장 밖에서 냉정하게 판을 읽는 진짜 전략가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여러분께 제안하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매수 주체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 오늘 기관이 주식을 대고 사들여 지수를 방어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관의 정체가 금융투자라는 이름의 초단기 차익거래 세력인지 아니면 연기금이라는 진짜 장기 수급 주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최근처럼 초단기 세력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수급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 순매수 추이가 3일 연속 감소 전환하거나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을 주시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라는 안전벨트를 꽉 매는 겁니다. 무선 자동차가 벼랑 끝으로 달릴 때는 차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이죠. 분석가들은 지금이 바로 그 안전벨트를 점검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5,800을 넘어 6,000을 외칠 때 여러분은 조용히 조종기를 든 외국인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짐을 쌀 때 여러분도 함께 짐을 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누가 더 오래 경기장에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제때 수익을 들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수급 구조가 불안정한 이 시장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리모컨 오작동에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숫자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수급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게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코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주는 화려했지만 멈춰서는 과정은 냉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청구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장 상위 1%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것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외국인이 리모컨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기회의 판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체력을 지금 비축해 두십시오. 이코인사이트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